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5월 고용 추세 지수 ETI가 111.44로 직전 달인 110.48보다 상승했습니다. ETI는 고용 시장을 보는 선행 지수로 지수가 상승하면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지수가 하락하면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이에 따르면 5월의 ETI 상승은 올 하반기에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의 자산 가격 거품이 정점에 도달했고 내년에 미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인구 절벽의 저자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주장한 것인데요. 그는 미국 시장이 가파른 조정을 겪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금융위기 때 겪었던 것보다 더 심각한 폭락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정책 금리를 연속해서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유럽 경제신문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다며 금리 인하와 추가 인하 사이에 한 차례 이상 쉬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대 금 매수 주체인 중국이 다시 매수를 늘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8개월 연속 금 보유 물량을 늘린 뒤 5월에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금 가격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계금협회는 금이 온스당 2,200달러 수준으로 조정되면 중국이 다시 매수할 것이라며 지정학적인 긴장과 선거로 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소폭이나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와 또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들의 흐름이 아주 좋았는데요. 역시나 강한 미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한 미국 시장, 이번에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 어떤 흐름 가져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도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각 시나리오별 맞춤 대응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미국의 주요 3대 지수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보시겠습니다. 새벽 1시에는 미국 에너지청이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새벽 2시에는 미국채 10년물 입찰이 진행됩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중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15시에는 영국의 4월 국내 총생산 GDP가 공개됩니다. 21시 30분에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은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왕자님 해왕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계속 이제 미증시가 신고점 갱신을 하는 상황이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자세와 좀 증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오늘 좀 가설을 한번 세워봤어요. 제가 사실 가설 이론을 좀 세우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증시가 어디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평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지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해선시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또 대응법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해왕 마스터님과 가까이에서 궁금한 부분들 질문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도 해왕 마스터님께서 갖고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FOMC 회의와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장 시작 이후 10시 35분경 최고점인 19,087선까지 찍었고요. 그 이후에 긴 꼬리를 좀 길게 달아줬고 10시 48분경 19,003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0.47% 정도 하락한 19,222선, 19,02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관련한 첫 번째 이슈는요. 뉴욕 연은 단기 기대 인플레 소폭 하락. 증시 낙관론 3년 내 최고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간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지난 5월 선문지를 통해 집계한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달 3.3%에서 3.2%로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건 올해 들어서 처음이라고 하고요. 한편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로 제자리 걸음을 했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증시가 더 올라 있을 것이란 응답은 무려 40.5%에 달하며 2021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작년 10월 저점인 34.2% 이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나스닥과 관련한 두 번째 이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좀 뽑아왔는데요. 비트코인 20억 불 유입, 이더리움 3월 이후 기관 매수세 최고치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주 가상자산 투자 상품에 약 20억 달러가 유입됐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으로 한 주 동안 19억 7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4월에는 암울했지만 5월 중순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더리움은 주간 기준 3월 이후 최고치인 7천만 달러가 유입됐고요. 이에 현재 3,600달러 수준인 이더리움이 올해 200% 가까이 상승한 10,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5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기로 한 결정이 이렇게 이더리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이따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과 관련한 첫 번째 이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대 인플레가 10년 만에 소폭 하락, 1년 만에 소폭 하락하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가 1년 기대 인플레만 소폭 하락한 거고 3년과 5년은 같거나 지금 상승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걸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1년 기대 인플레, 3년, 5년 어떤 게 중요한 건가요, 마스터님? 지금은 1년이 중요하겠죠. 1년, 네. 그러면 소폭 하락한 건 일단은 증시의 호재겠네요. 그렇죠. 뭐 이제 기대 인플레가 떨어지면은 금리 인하론이 좀 당겨지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뭐 호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물가에 대한 수준이 계속 언급드리지만 시장에 엄청난 호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국채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네. 국채 금리도 지금은 사실 그냥 그나마 좀 영향이 있는 게 국채 금리 뭐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건 알잖아요, 여러분들. 좀 제가 좀 역질문을 한번 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님한테.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쵸? 언젠가. 네. 네. 그죠. 이 표현이 맞아요. 네. 언젠간. 어쨌든 한다. 네. 어쨌든 하니까 네. 사실 이제 물가 안정되면 언젠간 들어가겠지. 이게 모두 똑같은 심리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는 안 봐요. 엄청 역동적인 상황을 계속적으로 연출하는 상황이라면 물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를 들면은 2020년도, 21년도에 대한 물가 CPI 있잖아요. CPI 수준이 저는 100이라고 치면은 영향력이 지금은 1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안정됐잖아요. 좀 물가 안정됐어요. 왜냐면 더 이상 치고 안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의 흐름세가 나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 1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3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뭐 5년물, 10년물 이렇게 다양한데 지금 당장에 대한 금리 인하론이 좀 집중돼 있는 시기에는 1년물이 중요할 걸로 보고 있어요. 1년물이. 근데 보통은 이제 10년물 봐요. 우리가 연준에서 이제 회의록에 공개하거나 뭐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물가 2% 수준이라고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그게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거예요. 10년물. 그러니까 기대라는 건 뭐예요? 예측치예요. 10년 뒤에는 이 정도에 대한 물가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 왜냐면 장기 전망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 있죠. 통화 정책이. 뭐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지만 뭐 지금 시장 상승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막 엄청나게 더 올라간다라고 할 만한 저는 좀 뉴스는 아니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살짝 올라더라도 시장은 올라가요. 여기서 좀 떨어져도 시장은 올라가고 네, 그런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날 거라고 전 판단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기대 인플레 올라갔을 때도 시장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근거론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물가가 기대 인플레가 이제 낮춰지니까 시장이 올라가는구나. 근거가 필요해요. 우리는 항상. 근데 이전에 기대 인플레 올라갔을 때 그때도 시장 올랐습니다. 네. 왜냐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상승선은 이제 시장이 용납해줘요. 어느 정도에 대한 하락선도 시장이 용납해주고 네. 이거로 인해서 시장 막 상하방으로 막 올라가는 걸 떨어지거나 하는 일 자체는 극히 드물 거예요. 지금 시장 환경에서. 이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네, 기대 인플레 1년과 그리고 3년, 5년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현 시점에서 묻는다면 기대 인플레 1년이 되겠고 일단 소폭이나마 하락한 것은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또 우리 시장에 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당분간은 일단 나스닥 좀 상승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시점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저희 해선시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더 올라 있을 것이란 응답, 1년 뒤에 더 오를 것이란 응답이 40.5%에 달하는데 증시의 낙관론이 굉장히 높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향후에 증시에 돈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시는지 이전에 그 영래포도 얘기하셨지만 그 외에 이제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할까요? 지금 뛰어들면 네. 좀 이런 표현을 하면 PD님한테 혼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고민을 하게 되네 또. 네. 그럼 고민하셨다가 1초만 고민하셨다가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뛰어들면 이제 개미 소리 듣는 거예요. 네. 네. 항상 똑같아요. 네. 저도 이제 증시를 오래 봐왔잖아요. 어. 꼭 이때 뛰어들어요. 어. 참 이게 네. 진짜 돈 안 되는 행동만 하는 거야. 진짜로. 근데 나스닥이 아까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냥 오르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증시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대 수익이 굉장히 낮은 구간이 오르긴 하나. 근데 이제 저는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이밍이라고. 예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참 공감 가는 말이 있어요. 네네. 어떤 외국에 살고 있는 이제 이민권자가 네네. 시장이 무너지면 한국 들어온대요. 주식을 살라고. 아, 진짜요? 네. 그때 이제 무너질 때만 이제 무너지고 나서 이제 돈을 붓는 거야.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이 경제TV에서 이제 10년 이상 좀 활동을 하면서 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예를 들면 금을 또 예시로 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금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러면 또 이제 금 사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네. 지금.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이 많이 올랐는데 혜왕아 금을 지금 살래? 네. 그러면은 네. 정확하게 저는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 지금 사면은 이제 안 되는 거라고. 2년 전에 샀어야죠. 하려면 이 물가에 대한 해지 방어에 대한 부분을 예측해갖고 네네. 현물을 사더라도 그때 했으면은 좋은 투자 수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3분기까지 계속 오른다, 4분기까지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시장에 대한 진입 타이밍이 그렇게 좋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썩 좋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해요. 신규 진입은.
신규진이네요. 네. 이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AI 관련 섹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사고 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네. 더 즐기기 좋은 환경 가지고 아직 더 끌고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투자 수익은 사실 이제 단타밖에 없어요. 근데 참 국내장은 참 단타치가 좋아요. 국내장은 미장보다 그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코스피가 이제 신고점 갱신 막 올라가고 막 이러진 않지만은 네. 단기 투자에 대한 적합한 시장 환경은 계속적으로 부여를 하는구나 이러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 모멘텀에 대한 투자를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도. 연말에 뭐 시장이 제가 무너진다고 가설을 좀 내세우는 편이긴 하지만은 네. 그때 되면은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보지 않는 투자에 대한 기회가 열릴 것이다. 시장이 좀 많이 무너져야겠죠. 그때는. 그러겠지만 저는 오른다고 평가를 하지만은 시청자분들이 여기에 동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그럼 지금이라도 조금 미국 주식 사볼까? 뭐 해볼까? 이런 마음은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은 타이밍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작년에 했어야죠, 하려면.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나스닥 선물은 그래도 좀 다르지 않나요? 선물은 사실 이제 트레이딩 영역, 차트에 대한 영역인데 이제 네. 시황이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시황이 이제 비중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7대 3, 차트가 3, 시황이 7 이 정도 본다면은 네. 선물은 반대예요, 좀. 차트의 영역이 좀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은 이제 돈이 많이 몰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CME에 상장을 된다는 거는 그 엄청난 상징성을 뜻해요. 이번에 비트코인 ETF를 이제 패스한 것처럼 그 굉장히 상징성을 가진다 이런 의미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금이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자금 그 이상을 초월을 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코스닥 주식에 네. 제가 100억이 있어요. 네. 100억을 매수를 해요. 그럼 차트가 움직이겠죠. 네, 네. 왜냐하면 시가총이 적으니까. 네. 근데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제가 100억 붙는다고 해갖고 그만큼 초거시 상품이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영역이 잘 먹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차트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적응하시면 되는 문제고 지금은 뭐 이제 선물 단타 네. 하기는 좀 좋은 시장입니다. 어. 네. 시장이 방향성이 확실히 보이니까 이제 계속 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자체를 매수세로 계속 고려를 많이 한다면 확률학적으로 수익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긴 해요. 네, 그 부분은 맞아요. 단기 트레이딩에 적합하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미국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살펴봐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차트를 봐야 하는 영향이 10 중에서 7 정도로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차트를 분석하고 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조금 이따가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나스닥 이슈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상자산에 결국에는 이렇게 금액이 몰리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증시로 투입되어야 할 돈이 가상자산으로 빠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좀 그 개념을 네. 어떻게 좀 실으시는 게 좋냐면 네. 그냥 위험자산이라고 전 평가를 하거든요. 네. 주식이나 다 마찬가지 그렇죠. 아닌가요? 주식도 이제 위험자산이에요. 네. 네. 뭐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지폐도 위험자산이에요. 지폐도 달러도 위험자산이다. 저는 네. 이런 평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안전자산, 위험자산. 네. 네, 근데 위험자산 내에서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형태가 이제 증시와 같은 위험자산을 굉장히 성격을 동일하게 띄워요. 왜냐하면은 네. 사실 저는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제 비트코인 좀 비관론자예요. 개인적으로. 네, 네. 네,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네. 견해니까 그럴 수 생각이니까. 있죠. 네. 네, 네.
왜냐면은 저는 좀 역사를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 제가 책을 읽을 때도 과거에 있었던 좀 역사물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월은 한 80살 정도 생각하잖아요. 뭐 100세 시대 이러지만 뭐 80 정도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네. 이 역사라는 거는 몇천 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투자물에 대한 형태만 좀 바뀔 뿐이지 매번 똑같아요. 하는 방식 자체는. 근데 저는 좀 현물이라고 하죠. 현물. 우리가 실체로 좀 만질 수 있는 그 현물에 대한 가치 자체를 좀 존중하는 편이에요. 코인은 아직 그 현물에 대한 가치가 네. 국가에서 정의를 내리지 않았어요. 국가에서 화폐로 인정을 하는 그 형태가 드러나야지 그때부터는 좀 저는 현물이라고 인정을 하는 편일 거예요. 아마도. 그때 되면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ETF만 승인 난 거기 때문에. 근데 ETF 승인 나고 형태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를 따라가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왔어요. 이거는 냉정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정확하게 6, 7년 전일 거예요. 6, 7년 전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ETF 승인이 안 난다고 했어요, 제가. 이 CM에서. 네. 네. 그 당시에는. 네네. 네. 근데 이번에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승인이 나더라고요. 이건 좀 제 예상치에 굉장히 벗어났어요. 그러면은 ETF가 승인 났을 때부터는 증시에 대한 상승세가 이끌어지면 코인도 같이 이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금이 들어가면은 분산돼서 아마 들어갈 거예요. 네네. 증시랑 이제 코인이랑 네. 같은 형태로. 그래서 이제 승인 기준이죠. 우리가 화면 보면은 승인 기준 날부터 이제 코인이랑 이제 증시에 대한 상승세는 여기가 코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체크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여기 ETF 승인 기준. 네. 네. 동일하게 좀 평가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트가 꽤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비슷해요. 네. 여기서. 네, 거기서. 네. 이런 형태로 가야 돼요. 이제 신고점 갱신하니까 이제 코인도 신고점 갱신을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네. 그러면은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펼쳐지면 코인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좀 가설을 좀 내세웠어요. 가설을. 왜냐면은 제가 차트 분석은 사실 제일 좀 마지막에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봐주시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일전에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4만 달러죠. 4만 달러. 이 구간에서 맴돌 때 17,70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하고서. 이때 이제 해왕의 실현 기간. 왜냐면은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제가. 떨어진다고 했다가. 네. 근데 결국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가 여기서는 차트 관련해 갖고 뭐 수학적인 공식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왜냐면 시간은 제약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시청률도 떨어져요.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 이론에 대해서 이거를 설명해서 비율을 설명해서 황금비를 설명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네. 사람들이 안 보기 시작해. 그럼 여기서는 굉장히 쉬운 내용을 다뤄야 돼요. 네. 여러분들. 이게 여기 서경에서 이거 하모니 패턴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교육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단순해요. 근데 이거를 선을요 이렇게 막 긋는다고 이거 피보나치야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XA 그리고 이 비율이 정해져야지 이 D값이라는 게 설정이 돼요. 이게 뭐냐? 저점, 고점, 전 저점, 전 고점, 그리고 최종 목적지 PRZ라는 그 값이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지수가 반등한다라는 게 하모니 패턴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수학적 공식을 가서 계산을 하냐? 아니에요. 요새는요, 이 수치만 딱 입력을 하면요, 딱 결과값 PRZ D값이 그냥 나와버려요. 옛날에나 이제 한 10년, 20년 전에나 계산했지, 지금은 이제 엑셀 파일이 있어갖고, 네. 그냥 수치만 입력하면 딱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모닉 패턴이 적용되는 사례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 자체도 거기서 즉각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굉장히 PRZ라는 D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확률학적으로 가끔 나오는 거예요, 가끔. 일본 기준이 적합해요,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지금. 자, 비트코인 차트가 이제 저점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이 비율이 있어요. 이 비율 자세히 보시면은 0.382, 0.618, 1, 1.272 이게 비율이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저항이 머무는 단계를 몇 단계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코인이 지금 현재 값이 오늘 기준으로 6만 8천 달러잖아요. 6만 8천 달러. 네. 근데 최상단에 대한 기준이 8만 4천 달러로 설정이 돼요. 이미 이 저항은 뚫었기 때문에 8만 4천 달러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앞으로 남은 비율상 이렇게 가정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상단에 대한 비율이니까. 황금비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 그럼 이거를 증시로 입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단 제일 첫 번째 제 가설은 뭐예요? 증시랑 코인이랑 같은 자산으로 취급을 받는다. 그 근거는 뭐냐? ETF 승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증시에 대한 상승세랑, 그죠? 코인에 대한 상승세가 동일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기준점부터. 이게 가설 첫 번째예요. 네. 첫 번째 가설입니다. 자,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은 코인에 대한 하모닉 패턴상 구조상 8만 4천 달러까지는 차트 구조상 상승에 대한 여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서 열어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퍼센테이지 비율로 환산을 하면은 18%예요, 딱. 18%. 지금 가격대 대비 18%. 기억하세요. 18%. 자, 지금부터 이제 미증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미증시 차트는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네. PRZ가 형성이 안 돼요. 차트가 다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 코인 차트 같은 경우는 이 하모닉 패턴의 기본 조건은 뭐냐면 네. X, A, B, C가 값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D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최종 이 네 가지로 총 따지면은 이 비율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8가지 자체가 조건이 이 하모닉 패턴에 대한 구조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D 값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건이 있어야 이 D 값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짓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미증시는요. 자, 보세요. X, A, B 끝이에요. 그럼. C는 아직 ING 중이란 말이에요. 아. 이거는 ING 진행형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 하모닉 패턴으로 미증시에 대한 상승세가 어디까지, 하락세가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현재는 알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이 차트에 대한 스킬로는. 자, 근데 우리는 가설을 아까 세웠잖아요. 증시가 18% 정도에 대한 상승, 코인이 18%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가설을 세웠을 때 이거 이 18%에 대한 비율 자체를 증시로 대입해 볼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증시가 선물 기준입니다. 선물 기준으로 19,000포인트 내외를 오락가락하고 있죠. 그럼 18%에 대한 비율을 측정을 한다면은 22,000포인트까지는 쉽게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정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하나 조건, 요건 자체가 저는 빠진다면은 이 가설을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 가설이라는 거는 어쨌든 어떤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내세우는 겁니다. 조건이 좋아요. 굉장히 증시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도 굉장히 크고.
자, 근데 여기서 단점은 뭐예요? 여기서 단점은? 자,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무서운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네, 이제는 좀 무서운. 단점? 네, 어떤 걸까요? 자, 우리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은 네. 일봉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포인트가 잡힌다고 했잖아요. 나스닥 지금 차트. 네, 지금 나스닥입니다. 네. 근데 지금 C가 안 잡혀 있다고 얘기를 했죠. 네. C가. 네. 자, 이 C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PRZ 있죠. 밑에가 많이 네, 빠지네요. 많이 빠져요. 아. 이거는 이 형태상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은 행복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예. 저야 좀 그런 거죠. 그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은 행복인데 나중에 불행이더라. 이게 인생을 알 수가 없다. 이게 네. 지금은 불행인 것 같은데 나중에 행복이더라.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막 이제 미증시 사신 분들에게는 행복이겠지만 이거를 눈치 못 채고 나중에는 이제 현금화를 못 하시는 분들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왜냐면은 더 말도 안 되게 저는 떨어질 걸 예상을 해요. 네. 제가 추후에 어떤 포인트가 나오면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미증시가 19,000포인트잖아요. 네. 좀 감히 얘기를 하지만 6, 7천 포인트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은 해요. 정말요? 네. 와. 가능성이죠. 그쵸. 이거 저는 자막으로 안 쓰면 좋겠어요. 네네. 또 욕 먹습니다. 가능성, 여러분들 가능성입니다. 네, 밖에 계신 가능성이에요. 피디님과 작가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냥 네, 말로 가능성. 끝나는 걸로. 네. 네. 지금 너무 좋네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차라리 될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이거 괜히 네. 수치 썼다가 나중에 이제 말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네네. 그때 가서 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왜냐면은 뭐 비트코인도 이제 7,700까지는 떨어진다 예상했는데 그대로 갔잖아요. 네. 예. 제가 여기서 뭐 긴축하니까 이제 현금화하세요라고 언급을 했을 때 시장 많이 무너졌었고 이제 증시 다시 사도 됩니다 했을 때부터 시장 계속 반등했잖아요. 저는 그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쨌든 상승하기는 하겠지만 신규 진입은 좀 지양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골이 아니요. 깊을 수 그때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언급드리죠. 여기 보시는 경제TV 보시는 분들이 투자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저는 정의를 한번 이 두 글자잖아요. 네. 투자. 이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투자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원인이 뭐냐면은 지금 당장이라는 결과값을 원해요. 내가 지금 10,000원을 갖고 있어. 그럼 나는 지금 그 15,000원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5년 뒤, 10년 뒤에 대한 어떤 그거를 측정하진 않아요. 실패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징은. 근데 성공한 투자자들에 대한 형태는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세가 항상 돼 있어요.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잡겠다라는 어떠한 그 투자를 하기 위한 조건 자체를 맞춰가요. 천천히.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왜 많이 벌었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만큼 많이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중독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너튜브. 네네.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쇼츠라든가 이게 도파민이 막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또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장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고려를 많이 한 거죠. 코카콜라는 단일 상품이에요. 연구비가 들지는 않습니다. 투자비가. 광고비, 마케팅비만 들어요. 냉정하게. 그럼 굉장한 이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이제 시장 트렌드는 계속 변화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자산은 네. 어떻게 돼 있을까?
라고선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 돈 아낀다고. 안 그래요? 지금은.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출을 줄이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적절한 시기만 고려하고 어떤 딱 타이밍만 맞추는 그 상황만 연출만 잘한다면 여러분들도 남들 못지않게 투자를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인드가 아, 나는 이번 달 수익이 중요해. 이런 접근법으로는 사실 진짜 힘들어요. 이런 접근법으로. 대부분 실패한 투자자들에 대한 사례가 네. 어떤 이제 중장기에 대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5년 후딱이에요. 생각보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에 대한 어떤 선택과 어떤 판단 능력이 5년 뒤의 미래를 엄청나게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시청자분들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저는 좀 시장이 오르고 있지만은 이전에 사시는 분들에겐 즐기는 단계지만 오히려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 조금 준비하는 단계이지 않을까. 아, 준비하는 단계. 네. 미리 예측을 아직 이제 2분기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씩 준비하는 단계지 않을까. 굉장히 경제학적인 이론을 간단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부동산 시장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네. 시장 무너지면요. 그 다음이 이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한 6개월, 1년 뒤부터 이제 반응이 세게 와요. 왜냐면은 우리가 시장이 무너졌을 때 이제 시장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돈이죠. 내 돈 말고 이제 남들이 하는 대중들이 하는 형태에 대한 심리에 대한 부분 포커스 맞추면은 무조건 채권하고 주식부터 팔아요. 왜냐?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리고 제일 팔기 쉬워요. 즉각적으로 그날 팔아도 되잖아. 네. 형태가. 왜냐? 거래가 빈번하잖아요. 주식이라는 거. 자, 근데 부동산을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요, 고유성 자체가 있잖아요. 이 특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부동산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그쵸. 네.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에요. 네. 형태는 제한적이지만은,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은, 근데 그만큼 안정성 있는 상품을 여기는데, 근데 환급이 쉽지가 않아요, 부동산은. 생각을 해보세요. 환급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부동산이라는 건 마지막 수단이에요. 매도를 한다는 거는 결국 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주식시장이 무너지게 된다면 6개월 정도의 사이클이 흐르고 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금매가 쏟아지니까. 이게 하나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투자에 대한 타이밍도 고려해야겠죠. 나는 집을 살 거야 라고 가정했을 때 시장이 좀 무너질 것 같아 라고 가정을 열게 된다면 무너지고 나서 그때부터 임장활동을 좀 다녀야 되겠다. 왜냐 금매가 쏟아질 거니까. 네. 난 이런 자리가 좋다 이런 식으로 또 발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어. 네. 본인마다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서 그쵸.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소득이 있으면은 자기 소득을 가지고 금융자산에 대해서 몇 프로, 부동산에 몇 프로, 어떤 레버리지도 정확하게 측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수입을 가지고 이 정도 레버리지는 앞으로 2, 3년은 충분히 끄떡이 없어라고 가정을 열게 된다면은 부동산에 투자해도 괜찮겠죠. 근데 내가 가진 능력 대비 엄청난 초월한 레버리지를 한다면은 내 인생에 대해서 건들기 시작해요. 뭐 하나라도 기스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파장이 엄청나게 커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접근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하루라도 진짜 하루, 1년 중에 단 하루라도 좀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싶은 거예요.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남들 이제 막 보면 누구 돈 벌었대, 누구 돈 벌었대. 이런 난 뭐 했지? 나는 뭐 하고 살았나? 얘네들 진짜 떼돈 벌었다는데? 얘네들 돈 벌었다는데? 여러분은 부자는 돈 벌면요 자기 돈 벌었다 얘기 안 해요. 숨어지네요. 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를 보세요. 자기 객관화를 해서 자기 자산 평가, 자기 수입이랑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정도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금이 어느 정도 저축을 해서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형태 자체를 먼저 목표의식을 가지고 세운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네?
뭐 시장에 대한 장기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좀 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번 진지하게. 예. 뭐 오늘 좀 얘기 길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가설적인 부분으로 증시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를 했어요. 근데 신규 진입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8%는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기회를 만든다면은 나중에 이게 180%가 될 수도 있고 1800%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예. 다만 이 기회를 만약 놓치신 분이라면 성급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AI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일한 관점에서. 네네. 자, 그럼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뭐가 대세가 됐어요? 터치? 이런 거요. 분명히 이제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네. 대박난 회사들이 많아요. 네네네. 또 다른 어떤 파생에 대한 영역으로 투자 형태를 이룰 수 있는 대중성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 자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거를 캐치를 잘하고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성장성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될 거란 거예요. 이게 이러한 생각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10년을 먹여 살릴 거예요. 진짜로. 10년 그 이상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정말 제가 오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분 다 잘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네. 딱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해양 마스터님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요. 투자는 타이밍이고 우리가 투기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또 때를 기다리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무보다는 또 숲을 보는 능력을 항상 가지려고 노력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해양 마스터님과 더 공부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 더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데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나스닥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아까 매수로 계속해서 일단은 보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매수인가요? 제가 뭐 여기 언제까지 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네. 당분간은 사실 이제 계속 매수인가요? 아니 이거는 못 들어요. 매수는 아닌데 네네네. 두 개 중 하나겠죠. 거의 두 개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매도는 좀 보기가 힘들어요. 당분간은. 왜냐면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시장이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더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분간. 예. 그러면은 이 확률학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봐봐요. 선물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매수를 보셨다면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을 거예요. 그죠? 저는요, 네. 이제 투자를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진짜 매매 진짜 많이 했거든요. 손실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손실 따라요. 근데 확률학적으로 어디에 접근법을 굉장히 두고서 대응을 하냐, 이게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굉장히. 네네. 자, 그럼 분봉 위치 값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는 자, 앞으로 형태가 어떤 구조로 좀 이루어진 이 MACD 양봉 나올 때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수익이 좀 크게 날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MACD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직은 음봉 형태죠. 이게 양봉으로 삐져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나와요. 앞으로 이런 접근법을 굉장히 여러분들 용이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지속적인 패턴으로. 네. 좀 있으면 이제 지금 23시 30분이죠. 네. 이번 60분 봉이니까 60분 봉에 MACD가 딱 마감되고 한 12시부터 이제 상승세가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트레이딩 타임을 12시에서 1시로 잡아야 돼요. 1시 트레이딩 타임을. 이게 봉 확정이 여기서 드러나게 된다면 MACD 최근 봉 있잖아요. 여기. 네. 근데 이게 양봉세로 튀어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제대로 된 트레이딩 타임이 될 거예요. 지금은 어디 들어가세요 의미보다 그때 이제 T 차트로 기술적 분석 들어간 다음에 대응하는 게 수익 구조가 굉장히 크게 나요. 자,
예를 들면은 상승세가 이때 60분 봉에서 이제 크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가설을 내세우고 틱 차트로 이동을 한다면은 네. 추세가 상승세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분명히 기회는 열려요. 언제 열립니까, 회원님이라고 했을 때 이런 RSI가 굉장히 간단해요. RSI가 30 이하로 뚫고 내려왔을 감에도 구간이에요. 저점 형태를 굉장히 기록하기가 좋아요. 이런 구간 내에서. 이게 타이밍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점은 있어요. 이제 단타 트레이딩 했을 때 네. 6시간 막 7시간 차트 봤을 때 기회가 2-3번밖에 안 와요. 아, 계속 차트 보고 있어요. 계속 봐야겠네요. 인내 영역이에요. 아. 이게 진짜. 제가 예전에 한 14시간 정도 차트 본 적 있거든요. 눈 돌아가요. 아. 농담이 아니라. 어. 이 기회 한번 노리려고. 어. 네. 근데 이런 영역에 대한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겁니다. 네. 네. 좀 이따 1시 이후에 네. 제가 봤을 때. 근데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자, 우리가 그 후행성이라고 하잖아요. 차트를 후행성. 그러면은 우리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설을 내세워야 돼요. 어떤 근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시장에 돈이 몰리는 이유 자체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서 근거를 찾고 가설을 내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차트로 그 다음 후행성이 차트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딩의 영역이거든요. 네네. 굉장히. 자, 똑같이 얘기하죠. 아까 전에. 자, 아직은 증시에 들어올 돈이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상향으로 매수세가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이제 60분으로 쪼갰을 때 60분 봉에서 MACD 양봉에서만 난 단타 트레이딩을 접근하겠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갔을 때 틱 차트 구조로 갔을 때 RSI가 저점일 때 그 구간 내에서 수익형 확률이 굉장히 극도로 높아지는구나. 자, 점점 좁혀가면서 이제 거시적에서 미시적으로 가설을 내세우면서 대응하는 거예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네. 절대로. 그죠? 우리가 차트 보면 다 이러잖아요. 네네. 자, RSI가 이러면은 보통은 매수고 RSI가 이러면은 매도예요. 이거는요, 너무 가벼운 접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 왜냐? 거시적인 환경에 대해서 고려하는 거 어렵거든. 맞잖아요. 이 매크로 환경을 다 파악하고 변화하는 거 뭘 측정하는지 리포트 귀찮아. 나 뭔 소리인지도 몰라. FOMC 뭐 어떻게 할 건데? 예. 뭐 영래포는 뭔데? 네네. 이건 몰라 나. 차트 알려줘. 할 수 있어요 저도.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2시에서 1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조정받고 이제 RSI 30 영역이죠. 자, 30 영역. 자, 일본 기준으로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예. 자, 일본은 뭐예요? 앞으로 시장이 오른다. 음. 그거는 제가 서경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했었죠. 예, 왜 시장이 오르는지에 대한 이론을. 근데 그 이론에 대한 근거 자체를 뭐 CPI라든가 물가, 고용 여기서 찾질 않아요, 저는. 아시겠죠? 왜냐? 영향력이 적으니까. 예, 시장 봐가면서 느껴야 돼요. 지금 뭐 이제 물가 낮아진다고 해갖고 시장 오르고 물가 조금 더 오른다고. 왜냐면은 변동폭이 없어요. 그럼 시장이 오르는 단순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 들어올 자금이 굉장히 많았다. 그걸 영래포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봐왔었죠. 네. 이게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목요일날 오늘은 시간 짧으니까 목요일날 다른 법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일본 기준으로 앞으로 시장이 우상향 모멘텀이 들어가는 건 영래포가 0이 올 때까지다. 그리고 분봉 이동하고 그리고 틱 차트 이동하고 거기서 단타 트레이딩 즐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부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쓸데없는 소리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유, 쓸데없는 소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정말 또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나스닥 차트를 볼 때는 일봉, 분봉, 틱봉 이 순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서 매수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시점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진입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트 하루 종일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죠. 누군가 전문가의 좀 손길을 받아서 어떤 시점에 들어가야 하는지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쉽지만 해왕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럼 해선시대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매크로로 봤을 때는요. 뉴욕 연은이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했지만 투자 심리에 도움은 되겠지만 지수 상승을 이끄는 재료는 아니다라고 보셨습니다. 현재 진정한 상승 동력은 유동성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모닉 패턴 구조상 18% 이상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최상단인 84,000달러까지 도달 가능해 보인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모닉 패턴 C값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이지만 현재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연말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셨고요. 하지만 그 이후의 하락은 매우 가파르고 클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현금화 고려해야 한다. 연말에는 그 부분도 살펴주셨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